발을 정자 앞에서 사실 했어요. 그래 앞에서 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발을 정자가 그칠자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칠자가 사람의 발명에서 나왔다고 했죠? 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빤디 서 있으니까 빤디 서 있어야지 100m 달려 있으니까 선에다가 바르게 발을 맞춰놨다고 생각을 옛날에 그런 프리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해요.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 이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인데 고급자에 보면 고급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 이 형태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인데 바로 이 형태가 이 형태 같은 형태라고 해야 돼. 이거 읍성 같은 걸 표현했어요. 읍성. 뭐 제후들이 이 다스리고 있던 고을 같은 거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저 나라국자가 원래 이렇게만 쓰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혹속자로 쓰이니까 예우산 형태를 다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하고 관련돼도 일정하게 경계를 두른 지역을 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치다의 뜻도 있어요. 치다의 뜻이 있는데 치다의 뜻은 어떻게 돼요? 치러 가려면 길 따라가 있으니까 길과 관련된 반쪽 길이요. 반이렇게. 그래서 치다라는 뜻의 글자는 다시 요 글자를 붙여 쓰고 있어요. 지금 복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치러 가는데 바른 명분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바르다. 오늘날에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생각하면 돼. 러시아가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승리일지 뭐 어쩔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이지만 명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명분 없는 싸움을 하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러 갈 때에 전쟁이 아니야 지금.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못 오고 있어요 지금. 명분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지 못해요. 그리고 강력하게 무기를 못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운 것은 전쟁이 아니야. 러시아 쪽에서는 군사작전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칠러 지역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그게 때 통과가 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 영토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러서양이 있는 지역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 주민투표에서 통과가 돼요. 그래서 러시아 영토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이라고 찾겠다고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자기 나라로 쳐들어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쟁이라고 바꿔서 이거 더 강력하게 이제 밀고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국제사회가 그걸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왜 인정해줘? 바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바른 명분을 가지고 치고 가는 거라니까 이거. 러시아가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나요? 친러 서양에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런 건 아니죠? 러시아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국토가 넓은 나라예요. 유라시아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시아니아 이렇게 오대양 6대주가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 밑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밑에 흑해가 있고 여기 지중해가 있는데 이 러시아가 남한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내려온 이유가 바다를 진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막혔어 지금. 원래 여기서 바다를 진출하고 싶었겠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가 또 옆에 더 막고 있으니까 진출을 할 수가 없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흑해를 해서 지중해로 가고 싶은데 거기 우크라이나가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쪽은 성공을 했는데 이쪽은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본다니까요. 하여튼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발언적자 얘기하면서 뭐 출처정부 시대의 상황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을 얘기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바른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바르다의 뜻이 나오면서 이게 발을정자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발을정자는 이게 몇 페이지에서 했죠? 81. 60? 80?
61페이지 정사정자에 있었구나. 다 거쳐서 바르게 해야 될 이게 그 둥그런 문이요. 다 거쳐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원래 이게 나라 다스릴 정자예요. 나라 다스릴 정자. 나라 다스리는 일이 바로 정사의 정사. 한자로 표현하면 나라 다스리는 일, 이 정사라고요. 그래서 정사정이라고 불렀단 말이고 있죠. 또는 뭐예요? 가지런할 정자. 다 거쳐서요. 이것도 다 거쳐서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묶는데요. 묶는데 다 거쳐서요. 가지런 정의 정돈을 때 쓰는 가지런할 정자예요. 또는 살집의 기틀을 정한다고 해서 정할 정자예요. 정할 정자인데 그칠 이자를 갖다가 변이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발족자를 쓰고 발족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더 많이 쓰고 있죠. 이게 발을 정자예요. 발을 정자. 그래서 의미 정의된 거예요. 이게 정. 그 정자에다가 돌석자가 달라붙으면 정박을 때 쓰는 닷정자죠. 돌에다 묶는 닷. 정은 쓰는데 돌에 묶는 닷. 배를 묶는 닷. 정박을 때 쓰는. 그 다음에 정제정자. 정제정자. 원래 제기 이름 정자인데 정제정으로 더 많이 올라오는데 어디에 써요? 당우정. 설탕을 단 것을 갖다가 사탕당자. 그렇죠. 설탕을 이게 오두자가 입히다 이 뜻이에요. 단 것을 당을 입힌 정제다 이거예요. 당우정. 아이들 정로만 같은 것이 당우정을 입힌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쓴맛이 나는 약을 갖다 겉을 갖다가 발개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온 글자. 이게 그렇죠. 오터질 탄자, 터질 탄자예요. 정이 텅이 되고 탕이 되는데 이게 아까 오늘 계속 예고인데 여기서도 나왔네. NG에서 음일부가 탈락되면 그러면 뭐가 돼요? 탄까지 갔죠. 정과 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자가 음역할자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읒과 티읒의 차이는 그게 작용 반작용으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정이 턴이 되는데 약간밖에 탕이 되고 탕에서 마지막 종성 이음자가 NG에서 G가 탈락되고 M만 나오면서 탄까지 온 거라는 게 이게 탄. 근데 이게 왜 음이 탄인지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갖다가 정확히 들어서 우리 선생님도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자가 분명히 음역할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도 더더군다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형성자인 거예요. 이게 형성자. 파탄 이럴 때 쓰는데 탈로 올 때 쓰는 거죠. 처음에 그 탄자를 알았을 때 파탄이라는 글자에 보니까 저렇게 쓰는데 저 발음이 왜 탄이 됐을까? 그렇죠.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확실히 해결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증세정자예요. 우리 선생님은 궁금해했는데 그걸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걸 궁금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가르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자, 정자가 앞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이렇게 후다닥 했어요. 근데 저기 가지런할 정자에 우리가 가지런할 정, 그 돈을 그 문서에 쓸 때 마지막에 원정을 근정할 때 그거는 어떤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어. 그 저렇게 쓴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정쓸 때 근정 써요. 그러니까 몇 원정에 이게 원은 그래 순우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한자를 옮긴다면은 뭐 이걸로 옮겨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한자로 쓸 말이에요. 순우리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한글 원이고
정을 갖다 이 글자를 쓴다는 얘기인데 왜 이 글자를 쓰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왜 이 글자를 쓴지 궁금증을 안 가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안 해놨어요. 가져주세요.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갖고 공부를 이렇게 좀 끝도 갔다 없어. 그래가지고 저거는 필요해야 돼. 끝도 갔다 없었는데 제가 그래도 주기적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 이렇게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글자들이 아직도 있어서 답을 못했는데 대신에 우리 선생님이 이것도 숙제니까 우리 선생님이 알아서 다시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른 선생님들한테 양상가 양상.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볼 거예요. 네. 가르쳐주기 바라고요. 모든 걸 저한테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이잖아요. 저한테 모든 걸 다 배우라는 것은 없잖아요. 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조사 원자예요. 어조사 원자도 위에 발을 정자가 그대로 달라붙어 있네. 글자 사이 자체는. 근데 여기는 발을 정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아니죠 사실은. 이 어조사 원자는 사실은 새우 관련된 글자예요. 그러면 새 글자를 한번 이렇게 써보면 이게 내년 새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새 글자에 눈에 해당되는 것이 없지만 요 부분이가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이요. 나머지 부분은 요 부분 내내 맞아떨어지게 매치가 되잖아요. 저 주둥이 부분 여기는 머리로 올라갔지만 이 주둥이 부분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이게 머리 부분. 그럼 나머지 핵들이 요것이 뭐냐? 요런 핵들이 뭐냐면 머리에나 목에 나 있는 털 같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새우 관련되는 글자예요. 새. 설문해자 우리 책에 지금 설문해자의 견해가 있잖아요. 설문해자 설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원자는 설문에 언이라는 새다. 언조다 이거예요. 언조. 누렁빛이 돼요. 그리고 해수에서 산대. 해수라니 장관과 해수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저 강해에서 산다 이거 강해에서. 양자가 오고 해수라 강에서 나온다고 돼 있고 그 형상을 그대로 본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발을 정자가 상관없어요. 그냥 새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근데 이 새가 뭐인지가 이제 모르는 것이 문제지. 근데 왜 모르냐 이거예요. 오늘날 멸종된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멸종된 새 가운데 하나로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멸종된 새가 따오기 같은 것이 우리 저 어려서 동요에서 따오기 하면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뽀꾸뽀꾸뽀꾸새 뭐 하면서 따오기가 없어졌어요. 따오기가 없어졌는데 없었다가 지금 복원 중이에요. 지금 저 중국에서 따오기를 발견해가지고 그 몇 쌍을 좀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걸 증식시키려고 복원 중에 있는데 따오기 없어지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크락새 같은 것도 없어져요. 크락새도 멸종이. 다행히 따오기는 없어졌다가 멸종됐다가 중국에서 몇 쌍을 들여와서 복원 중에 있지만은 크락새는 또 그대로 두면 그것도 멸종된다니까요. 지구상에 멸종된 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새가 도도새예요. 도도새가 바보새라고도 하는데 날지를 못해.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사람을 따라와요. 그 사람이 옆에 가도 도망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기 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외래에서 이제 자기 천적이 없이 살다가 외래에서 이제 고양 들고양이들이 이제 들어가고 들고양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도도새 알 같은 걸 다 먹어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거의 멸종이. 그래서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도도새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라진 새의 어떤 새를 나타내는 글자인 것 같은데 새우와 관계없이 어조사의 뜻으로 빌려다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어조사 언이라고 해요. 어조사언 또는 뭐 어찌언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도를 갖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본인을 잃어버렸으니까. 요 글자가 우리가 익히 쓰이는 말에도 쓰이긴 해요.
어떤 말을 쓰냐면 이게 단정을 나타내는 어조사 이런 데 쓰이는데 종언을 구하다. 종언을 구하다. 이게 의미 없는 어조사야. 그러니까 단정이나 또는 의미 없이도 쓰여. 마칠 종자 종언을 구하다. 그럴 때 쓰이는 언자고 은감승신. 그렇죠. 언감세신 어찌 언자예요. 언감세신을 때 쓰이고 또 뭐 제가 한자 교육을 한 지 어언 30년이 돼간다. 어언의 언자예요. 어언. 이게 어자가 어디에 처습해서 어디에 가다 할 때 어디에 또는 가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요. 간 것이 30년이 된다. 이게 어언. 이 그럴 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천자문 마지막에 언제 호야할 때 쓰이는 언자. 이런 데서 쓰임이 있는 글자예요. 그런데 원래 새를 나타내는 글자 있지만은 오늘날은 어조사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이미자예요. 이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배우다 보면은 설명하기 싫은 글자들이 가끔가다 있어. 이 글자가 그 글자이지. 뭐 설명을 하니 설명할 것이 없어. 뭘 어떻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문자학자들이 견해 갖은 건 정확히 자원이 밝혀지지 않는 글자예요. 이게요. 막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자학자들이. 뭘 나타내는지 정확히 모른다. 이게 사실은요. 이게요. 그래서 제 책에도 뭐 그런 패턴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제가 이 글자에 대해서요. 우리 교재에 써놓은 풀이를 한번 읽어보는데 이미자는 설문에 기록이 없대요. 기록이 없다. 설명조차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한다고 해봤는데 각볼미나 근문에도 그 자행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일부 문자 관련 사색에 보면은 이렇게도 요 글자를 갖다가 이 글자의 고문자로 표기해놓은 책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형태를 이 글자의 고문자로 해놓은 책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보수. 옛날 사람들이 보수이라는 게 땅을 팔 때 땅을 파서 흙을 퍼올리는 거. 그 돌보수 같은 걸 사용했는데 돌보수 옛날 돌보수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 이런 돌덩어리. 요거 이 땅 파는 부분이 이렇게. 근데 그걸 나타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수를 나타냈다고 설명이 있긴 한데 그것도 정확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도 무엇을 나타내는지 분명치 않다고 그렇게 했어요. 다만 이 글자가 문장 같은 데서요. 그만두다 버려두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미 너무 이런 뜻으로 쓰인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놨는데 이건 연구가 더 필요한 글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후에요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글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만 이 글자예요. 여섯째 지지사자하고 몸기자하고 또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것은 아이 모양에서 나왔다는 거 일반적인 견해고요. 이 글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의 몸을 구부리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별이줄을 갖다가 펴는 글자인데 별이줄이 가는 실로 짠 그물 같은 걸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스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원래. 근데 호자로면서 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나타내는 글자가 다스린다의 뜻으로 쓰이고 이것은 다스리는데 자기 몸을 다스린다고 해서 몸기자가 됐다는 사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쓰이고 있다는 사실인데 글자가요. 글자가 하나는 요거 완전히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문 선생님한테 이거 배운 거예요. 이 몸은 사람과 관련돼 있죠. 뜻 자체가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다. 이거 뱀이 입을 꽉 다물고 있다. 그저저다 이건 이미 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학교 다닐 때 문자학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한문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게 기억나 지금도. 교수님이 설명을 잘했다고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요. 아니 이제 슬기 나는 학생들한테는 기억이 나.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자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냥 기억이 잘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의자에 대해서요, 좀 유감스럽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설명 못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장